쉽고 재미있게 실천하는 제대로 된 건강정보 오늘의 썬루션 박사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따봉. 자, 건강, 행복 모든 거 가지시기 바랍니다. 형통하시기 바랍니다. 형통하시고 손성취하시기 바랍니다. 네. 박사님 오늘은 어떤 썬루션 준비해 주셨나요? 오늘은 우리가 이제 즐겨 먹기도 하고 제가 예전에 이제 생강이랑 청열주스 있잖아요. 소개할 때 같이 소개해 드렸는데 생각보다는 사람들이 기억을 못하는 게 하나 있어요. 그래서 오늘은 바로 제일 즐겨 먹으면서도 사람들이 이 정보를 잘 몰라요. 왜냐하면 이게 들어온 지 얼마 안 되고 참 좋은데도 불구하고 모르고 먹으면은 독이 될 수가 있어요. 알고 먹으면 약이 되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파인애플에 대한 썬루션을 준비했습니다. 제가 예전에 들었던 것 같은데 정확하게 기억하는지는 모르겠지만 박사님께서 소고기 먹을 때 파인애플 같이 먹으면 지방분해 도움을 주신다고 하는 것 같은데 맞습니다. 예. 맞나요? 지방도 분해되고 이제 제일 문제가 육류의 단백질은 다 좋은데 지방이 문제거든요. 예. 동물성 지방은 특히 문제가 돼요. 동물성 지방을 분해하고 이런 데는 파인애플, 또 소화를 시키는데 파인애플이 좋기 때문에 파인애플 즙을 넣게 되면은 고기가 부드러워지고 그다음 소화가 잘 되잖아요. 그래서 제가 항상 강조합니다. 돼지고기 먹을 때는 뭐하고 먹으라고요? 양파. 돼지고기를 먹을 때는 반드시 양파를 나이에 따라서 2접시, 3접시, 10접시까지 먹어도 되고요. 그 다음 소고기 먹을 때는 파인애플. 파인애플도 좋은데 생강 있잖아요. 소고기 먹을 때 생강을 먹게 되면은 특히 소고기 지방이 문제거든요. 그게 싹 분해가 되면서 배설이 됩니다. 반드시 하시고 그다음에 파인애플은 특히 이제 항산화 물질이 들어가 있어요. 특히 페놀이라든가 플라보노이드와 비타민 C가 굉장히 풍부한 과일인데요. 파인애플이 함유한 항산화 물질과 다양한 영양소는 면역 체계를 지원해서 면역력을 높여주기 때문에 파인애플을 먹은 어린애는 그렇지 않은 어린애들보다 바이러스라든가 세균의 감염이 적었다는 면역이 올려준다는 결과가 순실 정도로 굉장히 좋은 과일입니다. 네, 박사님 그러면은 구체적으로 파인애플이 우리에게 어떤 도움을 주는지 알려주셔도 좋을 것 같아요. 오늘도 이제 바로 썬루션을 드리겠는데요. 여러 가지 중에서 파인애플은 현대인들의 모든 병의 원인이 피가 탁해지고 체온이 떨어지면 염증이 생겨요. 이제 급성염증, 감기염증, 만성염증이 이제 암으로 발전하고 여러 가지 질병을 일으키는데 염증을 잡아주는 항산화 가장 효과가 좋은 것 중에 하나가 항염. 염증 있는 사람 파인애플을 먹게 되면은 바로 염증을 소멸이 되고 치료되는 게 굉장히 많는데요. 네. 만성염증 문제가 아주 심각하기 때문에 조심하셔야 되고 항산화 물질이 풍부한 음식을 섭취하게 되면 체내 염증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될 수 있고요. 파인애플이 함유한 블로멜린이라는 성분이 상처를 회복하고 항염 작용을 지원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뿐만 아니라 암 예방 효과, 아무래도 만성염증이 진행되면 암이 오거든요. 암 예방 효과도 기대할 수가 있고 또 파인애플 등 이런 과일들은 항산화 물질이 풍부해요. 그러니까 식품을 섭취해서 특히 이제 모든 병의 원인은 활성산소. 활성산소는요, 모든 염증을 유발할 뿐만 아니라 노화를 촉진하고, 그 다음에 모든 병에, 암, 심혈관, 당뇨병, 알츠하이머, 내지는 정신 우울증까지 모든 심각한 질환을 유발하기 때문에 활성산소를 예방하기 위해서도 파인애플을 꾸준하게 드시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좋아하는 항염, 또 항산화 이런 게 그렇죠, 다 되죠. 연관이 있다고 하니까 파인애플 꼭 먹어야겠습니다. 그러면 파인애플 또 어디에 좋을까요? 파인애플은 딱 생각하면은 첫 번째는 소화죠. 네. 모든 소화, 배설에 도움이 되고 면역을 올려준다. 그 다음에 뼈 건강에 도움을 줍니다. 뼈요? 뼈라는 것이 피와 기를 만드는 데가 뼈거든요. 나이가 들면 이제 뼈가 약해져서 병이 오는 경우가 많은데 염증을 줄이는 블로멜린은 구조 이제 그 단백질을 분해하고요. 소장 흡수를 돕는 소화 효소거든요. 파인애플을 익힌 육류에 이렇게 겉들어 먹는 것만으로도 고기가 부드러워지면서 쉽게 소화가 됩니다. 나이 드신 분들은 이렇게 대접할 때 반드시 파인애플에 절인다든가 내지는 꼭 주는 게 좋아요. 드시고 나서 같이 아니면 중간에 먹어도 좋거든요. 그래서 파인애플은 또 망간 함유량이 굉장히 높은 식품 중 하나인데 망간 같은 경우가 대표적으로 칼슘, 뼈 건강을 유지하는 데 필수적인 영양소이거든요. 그래서 망간은 골다공증을 예방하고 전반적인 뼈 밀도를 개선할 수 있기 때문에 어른들 뼈 건강이라든가 소화 흡수 배설이라든가
육류 내지는 지방, 분해를 하기 위해서 꼭 주시기 좋습니다. 네, 갱년기 계신 분들도 골다공증 염려 많이 하시잖아요. 파인애플 드셔도 좋을 것 같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런데 제가 조카가 파인애플 먹다가 저는 혀에 피가 나는 걸 본 적이 있어요, 박사님. 그럴 수 있죠. 그런 것들을 좀 포함해서 주의사항이 있을까요, 먹을 때? 모든 특히 파인애플은 우리나라에서 생산이 잘 안 되잖아요. 외국에 수입하는 이런 과일들, 바나나도 그렇고 파인애플, 망고라 이런 것들은 우선은 보면은 이제 농약에 대한 두려움이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반드시 외국에서 들어온 과일을 먹을 때는 바로 먹지 말고 집에 와서 깨끗이 세척을 하고 그다음에 이제 특히 이제 나무 달린 신지 부분, 그 부분은 잘라내야 됩니다. 그쪽에 바나나 먹을 때도 그 위를 반드시 잘라내야 됩니다. 네. 그쪽에 농약이 제일 많아요. 그래서 자르고 먹는 게 좋고 파인애플도 그래 드시는 게 좋고요. 이제 우선 탄수화물이 풍부하기 때문에 혈당을 관리하는 분들은 너무 많을 경우 너무 달잖아요. 당 조절이 조금 힘들 수 있는데 자연당이기 때문에 큰 지장 없지만 그래도 조심하는 게 좋고요. 그 다음에 산성이 있는 식품이기 때문에 위라든가 식도에 부담을 줄 수 있고 적당량을 드시는 게 좋고요. 그 다음 파인애플 역시 식초로 만드는 게 좋아요. 발효해서 드시게 되면 장기 복용이 가능하고 차로 먹는다든가 음식 첨가한다든가 다양한 활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파인애플을 그냥 먹는 것보다 저는 이거를 갖다가 식초로 내지는 이렇게 정임해가지고 꿀로 정해가지고 했다가 이래 활용하는 걸 권장드리고 하면 이제 좋아지거든. 소화도 좋고 그다음 독소로부터 해독이 되니까. 네, 박사님도 제가 궁금해졌는데요. 파인애플은 약간 좀 위에 부담해줄 수 있는 산 성분이 있다고 하셨잖아요. 양배추랑 궁합 어떨까요? 우리 지난주에 했던 같이 먹으면 어떨까요? 양배추는 이게 제일 중요한 것이요. 어떤 음식하고도 궁합이 다 맞아요. 그래요? 그만큼 완전한 식품이 별로. 토마토가 그래요. 토마토가 어떤 음식, 육류든 채소든 내지는 해물이든 다 맞고 양배추가 어떤 음식이든 다 맞아요. 그러니까 파인애플 좋은 팁인데 파인애플을 혹시 부담이 있다든가 위장이 부담이 있는 사람은 양배추하고 같이 드시게 되면 위를 보호해 줄 수 있고 그 다음에 전반적인 개선을 시킬 수 있는 좋은 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썬루션을 이제 한마디로 정리하면요. 파인애플을 잘 활용하면 우리 건강 파인 땡큐 해진다입니다. 오늘은 우리가 요때 되면 많이 먹어요. 청이나 아니면 주스로 자주 먹는 여름의 필수 음식 이걸 먹어야 됩니다. 먹어야 여름을 알 수가 있고 또 여름에 여러 가지 질병이 예방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안 좋은 사람들 이것만 먹어도 더위를 이길 수 있는 거거든요. 여름에 여름철에 나는 제철 과일을 먹어야지. 여름에 겨울을 먹으면 몸이 상해요. 그러니까 여름에 우리가 시원하게 지내야 되는데 털어입는 거하고 똑같아요. 그러니까 여름에 털어입으면 큰일 나잖아요. 음식도 그래요. 그래서 이걸 꼭 먹어야 되는데 왜 먹어야 될지 알고 먹어야 되는 거예요. 그 먹기 싫다고 안 먹고 하지 말고 제철 나온 걸 먹어줘야 건강이 유지가 될 수 있고 질병이 안 올 수 있으니까 오늘은 그 중요한 매실, 우리 건강에 어떤 선물을 주는지에 대한 썬루션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매실이 5월 이후에 나오는 음식이라고 해서 맞아요. 요즘이 제철인 거는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매실청, 매실주 많은데 저는 소화가 솔직히 좀 잘 안 돼서 매실 액기스를 그렇게 많이 희석해서 어렸을 적부터 먹었거든요. 오늘 박사님께서 매실에 대한 이야기 해주시면 많은 분들이 더 매실 많이 챙기실 것 같습니다. 매실은 꼭 먹어야 됩니다. 저도 이제 많이 활용하는데 꼭 이제 냉장고에 두고 먹는데 매실은 성질이 따뜻하지도 차지도 않고 평해요. 하게 남녀노소 다 먹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런 것이 찬 사람은 따뜻한 걸 먹고 더운 사람은 찬 걸 먹어야 돼요. 이걸 평하기 때문에 남녀노소. 그 다음에 신맛이 납니다. 네. 새콤한 맛 있잖아요. 그렇죠. 맛이 있고. 그래서 매실은 여름철 탁해지기 쉬운 혈액을 아주 맑게 평하는 거요. 피로를 회복해줘요. 신맛이. 이렇게 수축을 시키니까 위장에는 최고죠. 튼튼하게 하고 또 진통, 또 열을 없애는 해열에도 효과적인 식품이고요. 우리가 이제 흔히 매실청으로 주스를 먹거나 양념을 하거나 매실주를 마시면 소화가 잘 된다고 해서 많이들 들고 그래서 매실하면 소화제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아요. 맞는 말이에요. 하지만 매실은 소화 말고도 정말 우리가 몰랐던 건강에 도움 주는 게 많거든요. 오늘은 몇 가지만 알려드리겠습니다. 네, 그러면 매실이 소화 외에 어떤 도움을 줄까요? 여름에 제일 필요한 것이 뭐냐면요.
여름 무슨 병이 제일 많이 걸리는지 아세요? 겨울에는 감기가 많이 걸리잖아요. 그렇죠. 여름에는 열사병? 열로 인한 병, 네. 탈수라든가 아니면은 뭐 수분이 부족해서 여러 가지 병이 또 더위로 인한 병이 생기잖아요. 그래서 여름에는 땀이 많이 흘리고 물이 부족하고 체력이 떨어지고 하다 보면 스트레스 받고 하기 때문에 해독이 잘 안 돼요. 여름에 참 무서운 병들이 많거든요. 해독 작용이 굉장히 뛰어난 게 매실입니다. 특히 여름 되면은 이제 찬 거 먹고 내지는 뭐 찬바람 쐬고 내지는 하다 보니까 음식이 상하니까 식중독이라든가 배탈 설사가 많이 나잖아요. 이때 매실이 해독을 시켜서 설사라든가 식중독을 막는데 효과가 있고요. 매실의 신맛은요, 새콤한 맛이 나오면 식초처럼 위액을 분비하게 되고 침이 많이 나오잖아요. 소화기관을 정상화시킬 수가 있고, 또 식중독으로 설사할 때 항상 매실을 갖고 있다가 매실차를 따뜻하게 드셔야 됩니다. 일단은 따뜻하게 먹게 되면 여름철 식중독이라는 설사에도 굉장히 도움이 되고요. 따라서 여름철에 식중독이 걱정되거나 또 해독이 필요할 때는 매실, 장아찌 있잖아요. 장아찌를 겉들이거나 가볍게 매실 술 있잖아요. 많이 먹지 말고 반주로. 한 잔 정도 드시는 것도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네. 근데 저는 그 매실을 음식에 넣거나 아니면은 그 매실 액기스를 소화제로 먹었는데 이거를 박사님 자주 드시는 보이차처럼 매실을 이렇게 차로 먹어도 되나요? 아주 좋죠. 주기적으로 매실도 먹어도 되나요? 주기적으로. 여름에 특히 이제 좋은 보약이고요. 또 매실은 겨울에는 맛이 없어요. 몸이 안 받아요. 네. 봄이라든가 여름, 요때는 반드시 그냥 이렇게 매실 청도 있지만은 매실 차 있잖아요. 그것도 뜨거운 물 부어가지고, 왜냐면 청 같은 건 차게 먹잖아요. 차를 따뜻하게 먹으면요, 이 아까 이야기한 식중독에 대한 위장뿐만 아니라 더위 나는 데 도움이 되기 때문에 매실을 차로 따뜻하게 먹는 게 더 좋다는 거 아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다면은 다음으로는 어떤 효과가 있을까요? 여름에는 또 보면은 아무래도 덥고 수분 부족에다가 체력 떨어지고 그다음 스트레스 받고 하다 보면 제일 받는 장기가 있어요. 두 가지가 있는데 여름 되면 이게 힘이 없어져요. 그 장기가. 이래 막 더우면 어느 장기가 힘들 것 같아요? 장? 장도 힘들어요. 그것도 맞았어요. 위? 위도 힘들어요. 위장도 힘든데 위장을 관여하는 것이 간이에요. 그 다음에 여름 되면 심장에 부담이 와요. 뭐 심장은 다음에 알려드리고 매실은 간 기능에 도움을 줍니다. 네. 간은 체내의 모든 노폐물을 해독하는데 매실은 음식물과 혈액 속의 독성을 없애주기 때문에 간장이 무리하지 않도록 간 기능의 개선에 도움을 주고요. 또 매실에는 간 기능에 효과적인 피루부산이라는 성분이 있어서 간의 해독에도 도움을 주는데요. 간에 가장 무리를 주는 것이 바로 술이거든요. 술. 그러니까 술 먹으면 거의 간암으로 온다 생각하면 돼요. 많이 먹는 사람들. 체질에 따라 다르지만 50대 오느냐 60대 오느냐 70대 오느냐 차이인데 술은 또 강조합니다. 많이 드시지 마세요. 간에 무조건 무리를 주는데 여름에 술 안 먹어야 되는데 많이 먹는 사람은 반드시 음주 후에 매실 차를 뜨겁게 먹는 걸 추천합니다. 그래서 오늘의 썬누션을 한마디로 정리하면요. 매실을 잘 알고 챙겨 먹으면 매일이 행복하다입니다. 오늘도 여러분 건강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건강 정보를 준비했는데요. 호불호가 있는데 어떤 사람은 굉장히 좋아하고 잘 모르는 사람도 있어요. 이 과일을. 그래요? 살구에 대한 썬누션을 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저는 살구라는 주제가 너무 반가운데요. 살구 하면 어렸을 때 그 살구비누 혹시 아세요? 그렇죠. 그 향기가 참 좋고 너무 좋았죠. 네, 맞아요. 그 기억이 좀 또 나고 또 속담이 나오는 게살구 때문에 살구가 건강에 좋은가 맛은 좋지만 이런 생각을 좀 해봤거든요. 그렇죠. 사실 살구가 알게 모르게 우리 건강에 정말 많은 도움을 주는데요. 살구도 호불호가 너무 많아서 어떤 사람은 전혀 안 먹고 어떤 사람은 아주 좋아하는 사람이 있어요. 하지만 썬누션을 통해서 제대로 알게 되면 안 먹을 이유가 하나도 없는데요. 자두라든가 복숭아처럼 우리에게는 친숙하지는 않지만은 그 맛, 효능을 알게 되면 매년 먹을 수밖에 없는 과일 중에 하나인데 이렇게 맛은 물론이고 그동안 몰랐던 살구의 효능에 대해서 썬누션을 드리겠습니다.
어디서 저희가 살구에 대한 이야기 이렇게 자세하게 들어본 적이 없는 것 같아서 오늘 기대가 되는데요. 살구를 통해 얻을 수 있는 건강 효과 첫 번째는 뭘까요, 박사님? 그 살구라는 과일에 여러분이 가장 고민하고 있는 여러 가지 질병 중에 혈압 있잖아요. 네. 고혈압 관리에 굉장히 도움을 줍니다. 살구가요? 예. 사실 우리가 혈압을 조절하는데 가장 걸림돌이 되는 것이 짠 음식, 나트륨이거든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나트륨을 배출하게 되면 혈압 안정에 도움을 준다는 상식은 많은 분들이 알고 있어요. 소금이 나쁘진 않아요. 나쁜 소금을 많이 먹어서 문제인데, 그래서 나쁜 나트륨 배출에 도움을 주는 바나나 있잖아요. 네. 저희 썬루션에도 알려드린 바 있는데요. 살구는 바나나, 칼륨 자체가 나트륨을 없애는 게 3배의 효과를 갖고 있습니다. 바나나에는 이제 100g당 약 330mg의 칼륨이 들어있는데요. 말린 살구에는 100g당요 1162mg 가량의 칼륨이 굉장히 풍부하게 함유되어 있다는 결과가 있고요. 사실 우리가 이제 천일염 있잖아요. 천일염 등의 질 좋은 소금을 통해서 나트륨 성분을 섭취하는 것은 진짜로 중요하고 최고의 건강법입니다. 저도 아침 저녁으로 꼭 천일염 물을 먹거든요. 한 1% 정도. 진짜 제일 좋은데, 그런데 이제 시중에 나오는 양념, 조미료 등을 통해서 과도하게 섭취하는 이제 그거는 천일염이 아니라 일반 소금이에요. NaCl이라는. 그 소금은 고혈압의 원인이 될 수 있거든요. 미네랄이라든가 각종 비타민, 이 식이섬유가 거의 없거든요. 그냥 소금이기 때문에. 따라서 소금을 많이 먹고 고혈압에 걱정이 되는 사람들은 살구를 평소에 잘 활용하신다면 나트륨 배출도 잘 될 뿐만 아니라 혈압 안정에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선생님, 근데 제가 말씀 듣다 보니까 그럼 살구를 생으로 먹는 게 좋을까요? 말려서 먹는 게 더 좋을까요? 두 개 다 효과가 있어요. 제철에 나올 때는 제철 과일을 먹으면 좋고요. 생으로? 예, 생으로. 네. 그 다음에 혈압이나 나트륨 내지는 이런 게 걱정이 되는 분들은 살구를 말려서 드시는 것도 건조해서. 추천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혈압 안정에 좋은 살구. 두 번째는 또 어떤 도움을 줄까요? 그렇죠. 모든 과일은 갖고 있는데 제일 문제가 되는 게 만병의 원인이 항산화거든요. 나이가 들면 이제 항노화, 항산화가 문제가 되는데 살구에서 가장 주목할 만한 성분이 베타카로틴인데요. 살구의 베타카로틴 함량은 과일 중에서 가장 높은 수준입니다. 황도에 비해서 20배 이상 많이 들었을 정도인데요. 또 주로 녹차나 홍차에 함유된 플라보노이드, 에피카테킨이 살구에도 굉장히 풍부한데요. 항산화 효능뿐 아니라 혈관 질환 예방에도 좋은 효과가 있습니다. 살구 평소에 안 좋아하시는 분들도 한두 개라도 한번 드셔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박사님, 그런데 칼륨이 살구에 이렇게 많다면 혹시 당연히 좀 신장 건강에 좋지 않은 분들한테 좀 무리가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또 다른 조심해야 될 부분은 없을까요? 그렇죠. 이제 우리 이미선 아나운서가 이제 주의점도 잘 알고 계신데요. 살구는요, 모든 씨앗에는 독성이 있습니다. 자기를 보호하는 물질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과육만 먹고 씨앗은 땅으로 보내야 되거든요. 일반적으로. 그런데 살구에도 독이 있어요. 그래서 살구를 먹을 때는 씨를 특히 주의해서 이렇게 드셔야 하고요. 먹을 때는 그냥 먹으면 안 되고 이렇게 법제를 해야 돼요. 술에 담갔다가 한번 쪘다가 한번 말리고 볶아서 먹으면 또 살구 씨가 약으로 쓰거든요. 일반인들은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오늘의 썬루션을 한마디로 정리하면요. 썬루션을 통해 행복하게 살고 건강해지자입니다. 네, 행복하게 살고 건강해집시다. 오늘도 이렇게 썬루션을 들어봤는데요. 한의학에 대한 더 많은 이야기와 건강 정보가 필요하다면 댓글과 함께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꼭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사실요. 건강은 우리의 전부입니다. 정확한 건강 정보는 상당히 중요합니다. 건강한 모습으로 다음 시간에 꼭 만납시다. 만납시다.